이슈에 대해 깊이 있는 시각을 만나봅니다. 변상욱에는 YTN 뉴스가 있는 저녁 변상욱 앵커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오늘 기자회견, 대통령 기자회견 특징은 한마디로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글쎄요. 사상 최초로 온라인, 오프라인 화상 연결 방식으로 진행이 됐는데 예. 역시 대통령과 기자들이 뭔가 어긋나고 좀 만나질 못했다라고 하는 게 제일 특징인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예. 지난해 1월 신년 기자회견 이후에 1년 만에 열리는 건데 그동안에 기자들은 여야 정쟁에 휩쓸려 들어가 있었고 대통령은 코로나 방역과 좀 국제적인 한국의 위상을 높이는 데 골몰하고 있었고 서로 했던 일이 달라서 그런지 뭔가 좀 안 맞더라고요. 예, 그렇게 진행된 것 같습니다.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대통령이 너무 기자들을 만나지 않는 거 아니냐. 그래서 네. 불통이다 이런 논란이 좀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그 민주정부라고 불렸던 김대중 노무현 정부에서는 기자회견 또 국민과의 대화 다들 100차례 이상 했단 말이죠. 근데 박근혜 정부 때 뭐 1년에 한 번씩밖에 안 해서 그걸로 민주당에서 많은 비판을 했는데 정권이 바뀌어서도 문재인 대통령이 별반 다르지 않았다. 예. 거기에 대해서는 오늘도 아마 그 얘기가 좀 나왔을 것 같습니다. 예. 기자회견장에서. 숫자로 보면은 뭐 별반 다르지 않았다는 말이 받아들여질 수 있는데 예. 다만 이제 상황이 크게 달랐다. 코로나19라고 하는 그것을 이제 대통령도 미안하게 생각한다면서도 이유로 들었습니다. 춘추관에서 모일까, 녹지원에서 불러서 거기서 만날까 여러 논의가 있었는데 코로나19 상황 때문에 지난 1년간 기자들하고 소통하는 게 참 어려웠다는 거 이해해달라고 했고, 그런데 대통령이 하고 싶은 말을 뒤에다 붙입니다. 예. 나는 기자들하고 기자회견하는 게 국민과의 소통이라고 꼭 생각하지는 않는다. 예. 소통의 한 방법일 뿐이지. 그러나 대통령으로서 내가 국민하고 소통했냐를 따져보면 나는 정말 작은 그룹의 국민이긴 하지만 이리저리 다니면서 양방향의 대화를 주고받고 노력을 했다. 이건 저도 더 공감합니다. 왜냐하면 진정성 있는 소통을 하는 지도자라면 사람들 속을 누비는 거지 기자들 불러 모아서 앉혀놓고 얘기 나누는 건 아닙니다. 예. 사실 어떻게 보면 기자들이 국민들 속을 속속들이 누비면서 의견을 모아가지고 대통령한테 전달하거나 기사를 써야죠. 근데 기자들이 사실 그 일을 제대로 못 해온 게 또 어떻게 보면은 문제이긴 하죠. 아무튼 언론이 그런 구실을 못했다는 데에 대해서 저도 뭐 반성을 합니다만은 대통령은 대통령대로 나는 국민들과의 소통을 위해서 그래도 또 이런저런 이 애를 썼노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에 대한 얘기가 나왔는데 대통령이 여기에 대해서는 답변을 건너뛰었습니다. 예. 그래서 언론에 대한 것은 왜 언론을 자주 안 만나셨습니까? 이거에 대한 거 하나밖에 없는데 전 이거 상당히 기대했는데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왜냐하면 여야 국회의원들이 방송과 관련된 사람들을 추천한다거나 대통령이 추천권을 갖는다거나 예. 국회의장이 추천권을 갖는다거나 이것부터 다 내놔야 되거든요. 그걸 국민들에게 돌려줘야 되는데 국민들이 그걸 받으려면 국민위원회를 구성할 거냐 각 직능단체가 나눠서 할 거냐 예. 뭐 이런 것들이 논의가 돼야 되는데 아무튼 뭐 대통령이 대답을 건너뛰었기 때문에 이것은 뭐 그대로 제자리 걸음입니다. 예. 뭐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과거에도 정치권에서 이사들이나 사장이나 추천을 하기 때문에 그렇죠. 정권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였다 이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예. 어느 정권이 들어서든 간에 그것 때문에 계속 여야 대결 속에 휘말려 들어가거나 한쪽으로 쏠리거나 늘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변앵커가 보기에 오늘 기자회견 진행에서 아쉬웠던 부분 혹시 있습니까? 많죠. 뭐 몇 가지만 얘기한다면 회견의 진행이든 아니면 행사의 진행이든 기자는 거기에 참여한 냉정한 관찰자입니다. 예. 그 회견이나 사건의 진행에 손을 대면 안 되죠. 예. 그 사회자가 지금 국가적으로 코로나 방역이 백신이 제일 시급한 문제니까 여기서 얘기를 먼저 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하면 그 섹션을 지켜서 질문을 해야 되는데 예. 내가 준비한 질문이나 내가 돋보이고 싶은 질문은 그게 아니거든 하면서 딴 걸 해버린단 말이죠. 예, 섹션과 관계없는 질문이 그렇죠.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 분야 거의 질문이 아니라면 손을 들지 말아야 하고 그러다가 나가 질문할 기회를 놓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한다면 각 분야별로 질문을 다 준비했다가 예. 그 섹션에 걸리면 자기가 그 질문을 하든지 예. 기자단 총괄사부터 나와가지고 사실 총괄사면은 기관과 기자단의 어떤 핵심 연결고리인데 예.
조정 역할을 잘해줘야 되는데 총관사가 1번 타자로 나와서 사면 얘기부터 합시다 하고 확 돌려버리니까 예, 그 태도는 아무튼 좀 앞으로는 좀 시정을 했으면 좋겠고 특정 주제에 대해서 묻고 대통령이 답하면 미흡하거나 비판할 대목을 찾아 더 파고드는 2차 질문을 할 수 있도록 기자회견 방식은 좀 고치는 게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들고요. 이 주제로 갔다가 저 주제로 갔다 다시 돌아왔다 하니까 국민들이 흐름을 파악하기가 오히려 어렵습니다. BBC하고 CNN 외신 기자들은 오히려 착실하게 잘 지키더만요. 아마 기자들도 봤을 테니까 함께 모여서 다음 기자회견은 좀 방식을 한번 개선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과거 노무현 정부에서는 우리가 그런 모습을 자주 봤는데 기자가 질문 던지고 대통령이 답하면 재반박이 오가고 마치 토론도 좀 벌이고 이번엔 그런 게 없어서 좀 아쉬웠다는 것이고 그렇죠. 그리고 방침이 정해졌으면 기자들은 좀 따라야 하지 않겠느냐 뭐 이런 거였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외신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서는 좀 칭찬이 많더라고요. 인터넷을 봐도. 물을 만한 거를 딱 묻고 끝나더라고요. 간단하게. 그런데 그런 식으로 꼭 어떤 섹션별로 핵심 질문을 하는 게 아니라 뭔가 한 건을 건져야 되는데 이런 이제 사전 어떤 그 선입견이 들어가 있으니까 질문이 길어지고 꼬이고 도대체 뭘 물은 거야? 이렇게 다시 되물을 수밖에 없는 그런 질문들이 나오더라고요. 오늘 같은 경우도 이재용 부회장 재판이 있었습니다마는 그 외신 기자가 재벌 개혁에 대해서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런 점은 좀 우리도 좀 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고 알겠습니다. 자, 지난번에는 뭐 기자회견장에서 대통령한테 너무 뭐 버릇없게 질문을 한 것 아니야? 뭐 이런 논란도 좀 있었고 말이죠. 이번에는 뭐 그런 건 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때는 생방송 카메라가 쫙 모여 있으니까 다들 기자들이 약간 업된 것 같아요. 여기서 한번 제대로 튀어야 되는데 그냥 넘어가기 너무 아까운 게 있는데 근데 이번에는 그런 게 없으니까 기자들도 좀 맥이 빠져 있더라고요. 아무튼 기자회견 질문에서 좀 문제가 되는 것을 확실히 지적하자면 국민 다수가 지금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서 생명을 위협받고 삶이 무너져 내려가는데 거기에 대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 보건, 방역을 그래서 첫 주제로 잡았는데도 불구하고 사면 얘기 좀 합시다라고 하고 사면 얘기로 갔다 왔다 한 거는 이게 참 기자들 스스로가 국민을 생각하지 않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기자들이 국민을 생각한다면 국민의 생명과 또는 생계에 관한 것부터 물었어야 되는데 그건 아니고요. 자기네들 스스로가 정파 진영 논리에 빠져갖고 사면 얘기부터 계속 몰고 간 건 뭔가 저널리즘과 국민이 오히려 소통을 못하고 있다. 이런 생각을 이제 하게 하는 거죠. 그러면 주목할 만한 질문은 혹시 있었습니까? 묘한 질문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건 이건 이 작가께 물어보고 싶었던 질문인데 한명숙 전 총리 유죄 판결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억울한 사건이다라고 의견 표명을 한 적이 있지 않느냐. 그죠? 그 점을 들어서 한 전 총리와 두 전직 대통령을 어떻게 사면하실 생각이 있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은 진영 간에 진보 진영과 보수 진영 간에 하나 맞바꿉시다 하나씩 꺼내갖고 뭐 이런 의미인지 좀 묘하게 들리는 의미입니다. 어찌 들으면 핵심 지지층이 반대하기 때문에 이명박 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 사면하기가 상당히 어려우시죠. 그러면 한명숙 전 총리 거 꺼내가지고 하나씩 서로 이렇게 맞바꾸는 걸로 하시죠. 그래서 집도끼도 지키고 산토끼도 다독이고 국민화합도 하고 그러시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라고 묻는 듯한 그런 뉘앙스가 그런 뉘앙스였던 말씀이죠. 뉘앙스가 묘하게 그런 뉘앙스였습니다. 그러나 한 전 총리와 두 전직 대통령은 같은 비중이 아닙니다. 그리고 세 사건이 다 억울하다고 국민들이 인식하면 맞바꿀 수 있지만 그게 아니거든요. 문제는 검찰의 인지수사 또는 국민 다수 및 국회의 탄핵에 이은 심판 이거는 같은 게 아닙니다. 대등하게 놓고 보기 어렵고 이쪽 진영 저쪽 진영은 뭐 하나씩 똑같은 거 아니에요. 퉁치고 갑시다라고 하는 거는 옳지 않죠. 근데 대통령의 대답은 개인적으로 안타까워한다는 것과 사면권 행사는 엄연히 다르다. 그건 대통령이 사면권을 갖고 있지만 대통령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건 전혀 아니다라고 분명히 못을 박았습니다. 맞바꾸자 뭐 그런 논리라면은 오늘 이재용 부회장도 형이 확정됐으니까 이재용 부회장 몰아서 그냥 사면할 수 있겠네요. 뭐 그렇게 글쎄요, 뭐 몇 년 뒤에 그렇게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면 지켜봐야죠. 그건 역시 국민에 의해서 사면권이 대통령이 행사하는 거지 대통령이 갖고 있다고 마음대로 꺼내 쓰는 건 절대 아닙니다. 아까 조금 아쉬웠던 점은 질문이 왔다 갔다
답이 왔다 갔다 했으면 좋았을 건데 이런 말씀 주셨는데 예. 조금 더 대통령한테 답을 끈질기게 요구했으면 어땠을까 그런 혹시 주제도 있었습니까? 대통령한테 조금 더 대답을 요구했으면 하는 것들은 아까 이제 공영방송 체제에 대한 아하. 문제를 얘기했었고요. 역시 뭐라고 할까요? 이것을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문제가 제일 이런저런 얘기를 더 듣고 싶었던 건데 예. 이거에 대해서는 기자들이 어느 정도 질문을 했습니다. 어느 정도 질문을 했는데 글쎄요. 여기서 상당히 좀 온도차가 나는데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기자는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사이에 벌어진 갈등과 분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은 추미애 윤석열의 갈등이라는 프레임을 기자가 슬그머니 제시를 했습니다. 예. 그렇지만 대통령은 뭐라고 대답했냐면 법무부와 검찰은 검찰 개혁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놓고 협력을 해야 될 관계인데 갈등이 너무 부각된 것 같다. 송구스럽다. 예. 대통령은 두 사람의 개인 문제가 아니다. 그건 개혁을 놔둔 두 기관 간의 문제다. 다만 검찰 개혁이라는 것이 워낙 오랫동안 이어져 왔기 때문에 검찰과 경찰의 관계, 검찰의 수사 관행, 문화 이런 것들 다 바꾸는 일이어서 관점의 차이나 견해의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불거졌는데 앞으로는 없을 거라고 보인다라고 했는데 사실 그 뒤에가 정말 대통령의 대답에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예. 뭐라고 했냐면 과거 같았으면 검찰총장보다 검찰 선배인 법무부 장관, 검찰 선배인 민정수석을 통해서 갈등이 없는 것처럼 잘 할 수 있었을지 모르나 그런 시대가 더 좋았다고 나는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부연 설명하면 이런 거죠. 검찰총장 한 다음에 법무부 장관하고 검찰총장쯤 한 다음에 그 비슷하게 한 다음에 국정원의 국장이나 원장으로도 가고 예. 청와대 비서실장이 검찰총장 출신의 법무부 장관 출신이 앉아있기도 하고 민정수석은 검찰총장으로 다음에 갈 만한 사람이 앉아있고 이렇게 되면 대통령이 마음대로 할 수 있죠. 예. 네, 말 한마디 비서실에서 말 한마디만 하면 되니까. 예. 더군다나 검찰은 검사 동일체 원칙으로 한 몸처럼 움직인다고 하고 상하 복종이 뚜렷하니까 분란이 일어나봤자 분란이 밖으로 새 나올 건덕지가 없는 거죠. 예. 그러나 이제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문민 시대니까 검찰이든 경찰이든 군부대든 간에 주권자인 국민의 통제가 먹힐 수 있는 새로운 체제로 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법무부 장관도 학자 출신이 계속 하다가 또 판사 출신도 하다가 이렇게 계속 비검찰이 기용되면서 검찰의 개혁을 이제 이뤄나가는 건데 대통령이 이제 그 점을 애둘러 지적하면서 이제 공수처도 출범했으니까 검찰의 독주도 이 정도면은 충분히 제어할 수 있다고 보고 앞으로는 없을 겁니다. 이런 식으로 대통령이 얘기를 합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 뭔가 남아있는 검찰 개혁 문제나 이런 것들을 더 치열하게 물어볼 수도 있었는데 아무튼 뭐 비대면이어서 온라인이어서 예. 더는 물어보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검찰총장 관련해서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라고 얘기했거든요. 예. 그러면서 정치는 아마 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대통령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윤석열 총장이 검사직을 간두고 야당의 대선 후보로 나오기는 이제 어렵게 되지 않았느냐 뭐 이런 분석을 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 전이라고 하더라도 이미 대통령이 임기를 보장해 주겠다고 윤석열 총장이 임기 보장을 늘 대통령이 나한테 약속한 거라면서 얘기한 걸로만 해도 예. 올 7월까지라면 당으로 들어가서 대선을 준비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는 없는 거로 봐야 됩니다. 예. 그런 점에서 대통령도 분명히 윤석열 총장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파악하기는 정치권으로는 안 갈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고 예. 이번 텀은 더군다나 아니다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검찰총장 임기는 보장돼야 되고 임기가 보장된 대신 징계를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잘못하면 그 징계권은 한번 해봤는데 그건 뭐 법원의 판단에 이제 구해야 되니까 법원한테 맡기자. 알겠습니다. 예, 이쯤이다라고 예. 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에서 크게 논란이 된 건 없었습니다만은 지금 언론에서 문제 제기한 발언이 하나 있습니다. 예, 그 정인양 사건에 관계해서 질문이 왔을 때 네네. 대통령이 이 발언 그러니까 뭐 입양 취소나 아이 바꾸는 조치 여러 가지 얘기를 하면서 그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예, 지금
거의 모든 언론이 이 꼭지를 따서 대통령 비난하고 예. 있습니다. 뭐 정인이 해법으로 입양 취소나 아이 바꾸자는 문 대통령 입양 취소 변경 발언에 입양 부모들 충격 이런 제목으로 지금 나오고 근데 있거든요. 저는 물론 들으면서 약간 뉘앙스를 달리 말씀하셔야 되는데라는 예. 생각은 했는데 예, 그러나 입양에 대해서 사실 절차를 알고 있는 사람이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비판하는 쪽에서는 아니 어린아이도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권리가 있는 건데 아이를 뭐 보냈다가 다시 바꾸고 이게 말이 되느냐라고 하는데 사전 위탁 보호제라는 게 있습니다. 예, 어느 입양 가정에 아이를 보낼 때가 되면 한 5달에서 6달 정도 아이가 그 집에 가서 자기 입장에서 아이의 입장에서 그 집을 관찰하는 겁니다. 모니터링해서 그래 나중에 이제 불러서 물어보는 거죠. 네가 가서 살아보니까 그 집 어떠냐? 네가 원하는 집이냐? 가서 잘하면 행복하게 지낼 수 있겠니? 너는 그렇게 보니? 라고 물으면 이제 아이가 여기서 동의를 하는 거죠. 그 사전 위탁 보호제 문제에서 아이를 보내보고 다시 아이의 말을 듣고 그걸 갖다가 개선해서 좀 더 이제 사고가 안 뿌리내리는 아마 그 방향을 놓고 이제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 이게 뭐 주고받고 이게 뭐 세일하고 뭐 거래하는 거야? 뭐야 무슨 말을 그렇게 해라고 하는데 사전 위탁 보호제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렇게 안 들렸을 가능성이 크죠.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뉴스가 있는 저녁 앵커 리포터 예고해 주시죠. 예, G7 확대되는 회의에 영국이 우리를 초청했습니다. 예, 지난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초청했을 때는 독일이 반대한다더라 난리를 쳤다가 예. 나중에 독일 외무장관이 나는 환영하는데 왜 그러냐 예. 이렇게 해갖고 언론들이 망신을 당했는데 예. 오늘 그걸 짚어보면서 한번 점검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동형 뉴스 정면송 끝나고 뉴스가 있는 저녁 이어지니까 여러분들 많은 시청 그리고 청취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변상호 앵커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